안녕하세요, 창호쇼핑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바테이블이 있는데 바테이블 앞에 서 있는 저는 본의 아니게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화를 듣곤 합니다. 장사 초기에 힘들었을 때나 유독 힘들었던 코로나 때를 회상하면서 현재도 여전히 힘들어 한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재는 성공가들을 달리는 외식업 대표님들의 성장 스토리도 많이 듣다 보니 문득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부터 큰 기업 대표님들까지 인간극장 같은 인생 스토리나 아니면 일상적인 장사하는 얘기나 사업해왔던 얘기들을 술 한잔 하면서 편안하고 진솔한 영상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술 한 잔 더 먹어야 돼. 술 먹으니까 잘 나오네. 누군가에는 좋은 정보로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전달드려 볼까 합니다. 그 첫 타 시작합니다. 근데 왜 카메라만 켜면 말을 못해? 카메라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이거 우리도 이거 대표님이랑 지금 술 먹고 맨쪽에 진실의 방으로 네. 안녕하세요. 미나리 선장 대표 이현재입니다. 미나리 선장 본부장 이상민입니다. 방이동에서 좀 유명한 고기 브랜드 메뉴 개발하고 메뉴 컨셉 잡고 총괄 업무 하고 있었어요. 혹시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있어요? 방이옥이라고 총괄 본부장으로 하고 있다가 미사점에 제가 하나를 오픈하게 됐고 그거로 인해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술 한 잔 더 먹어야 돼. 술 먹으니까 잘 나오네.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20대 때 요식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론은 다시 요식업 쪽으로 오게 됐어요. 처음에 방이동에 이력서를 들고 제가 찾아간 매장이 동경 레스펍이라는 매장이었었고 그 당시에는 되게 상당히 큰 매장이었었고요. 거기서 이제 뭐 좋은 대표님을 만나서 그 대표님 많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메뉴 개발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많이 펼치게 해주셔서 되게 재밌게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매장이 한 200만 원 정도 매출이 했었는데 1년 후에는 많이 팔 때는 1200, 1300도 팔았게 만들었던 매장이었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고깃집 브랜드도 그 대표님이랑 같이 시작하게 됐고 그 브랜드가 방이옥이라는 브랜드고요. 그 당시에 코로나 때여서 힘들었었는데 방이옥이라는 브랜드는 뭐 컨셉 같이 회의를 해서 하는 팀이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었었고 특이한 갈비를 좀 연하게 먹을까 맛있게 먹을까 생각을 하다 그 당시 이제 수비드 기법이 좀 유행을 해서 문서나 뭐 인터넷 뭐 많이 찾아봐서 그 조리법을 완성하게 됐고 그거에 빗대서 후라이드 삼겹살이라는 거는 제가 중식적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탕수육에 착안을 해서 탕수육을 기름에 튀기면 기름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기를 기름에 튀기면 지방이 기름에 다 녹아나서 오히려 담백한 맛이 나오는 거에 착안해서 후라이드 삼겹살이라는 메뉴도 만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각종 뭐 지상파 TV에서도 많이 섭외 요청이 왔었고 그러는 와중에 저도 이제 욕심이 생겨서 너무 방이옥이라는 브랜드가 잘 되고 제가 런칭한 브랜드도 맞다 보니까 하나 미사 쪽에 지점을 제가 하나 하게 됐고요. 그때도 초창기에는 잘 될 때는 20평 매장에서 500, 600 정도도 팔았던 적이 있고요.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건비나 인테리어 부분에서 무거우면 예비 창업자분들이 다가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품을 어느 정도 걷어내고 메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좀 저가 그리고 유행 타지 않는 메뉴를 생각을 해서 미나리 선장을 만들게 됐어요. 미나리 선장을 하기 전에 이자카야 미사도란 매장을 했을 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고급 컨셉을 잡고 한번 운영을 해봐야겠다고 오마카세는 아니지만 다른 데보다 퀄리티 있는 음식을 내보자고 해서 장사를 했었는데 뭐 매출은 좋았죠. 막 잘 팔 때는 1억 2천 정도 팔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상 가져가는 금액을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매출을 분석을 해보니까 뭐 식자재비도 비싸긴 하지만 대부분 인건비하고 저 임대료더라고요. 근데 또 그걸 하면서 동시에 미나리 선장이라는 매장을 운영하는데 5천을 나왔는데 제가 오토 매장으로 돌렸을 때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어떤 게 맞을까? 여기는 임대료가 300인데 거기는 임대료가 1,300. 그러면은 미사도라는 이자카야는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결론을 냈고 그래서 미나리 선장이라는 매장을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미사 본점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인건비를 저희가 한 8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임대료 300만 원, 그리고 기타 잡비까지 포함했을 때도 제가 가지고 가던 돈이 한 1,500 이상 되더라고요. 매장들의 평균 평수는 몇 평? 거여점이 제일 큰 매장인데 그 크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대형 평수는 아니고요. 24평이고요. 테이블은 4인 테이블 10개 정도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매장들은 다 20평 이하 매장들이에요. 20평
평 기준의 투자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데 신규 매장 같은 경우는 주방 설비, 인테리어 다 포함해서 8,000에서 9,000 사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업변 형태로 가신다고 하면 3,500에서 4,000 초반대 그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려고 해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 뭐 다른 대출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하시면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전에 와서 뼈를 쌓는 건가요? 전날 마감하기 전에 그 다음날 사용할 양을 들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담가놓고 한 최소 12시간 정도 핏물을 빼고요. 3시에 가게가 오픈이다 그러면 한 12시쯤에 나오셔서 들통에다가 초벌로 한 10분 정도 팔팔팔 끓이시고 고기에 나온 찌꺼기 세척을 하셔가지고 다시 담그신 다음에 70분 끓이시고 30분 들이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육수는 육수를 빼시고 고기는 식혀서 저울로 계량을 해서 포션만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육수는 육수대로 계량해서 넣고 고기는 계량해놨던 거 넣고 라면 끓이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타 브랜드처럼 저희가 뭐 고기를 쪄서 납품을 한다거나 저희도 그런 방법을 많이 고려를 해보고 저희 테스팅을 많이 해봤는데 제일 첫 번째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음식은 맛인 것 같아요. 타 브랜드는 레토르트처럼 뜯어서 넣어서 끓여서 나가는 맛과 저희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끓인 육수의 맛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이마만큼의 노력이 없다 그러면 이마만큼의 저는 성과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미나리 산장이란 브랜드 하는 이 방법을 고수를 제가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족발 브랜드들 많은데 뭐 냉동해서 썰어서 렌즈에 돌려서 나가는 업체나 뭐 직접 삶아서 지금 파는 업체는 전 차이가 많다고 봐요. 그거는 고객이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의 고생은 좀 저희 예비 창업자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셔. 네. 작년 23년도 8월 1일 날 입사했는데 전에 있던 브랜드는 이제 갑오징어 볶음 전문 요리 전문점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직제가 와서 그래 뭐 그 감자탕 브랜드라고 해서 아직 매장 수는 본점까지 2개밖에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매장에 와서 이제 시식을 하는데 뼈돌이 탕을 먹고선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거면 되겠다. 저도 이제 이쪽에서 한 15년 정도 프랜차이즈 쪽에 몸을 담았는데 뼈돌이 탕을 맛을 보고 이거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회사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8월부터 오고선 이제 프랜차이즈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출발선에 이제 서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다른데 없는 메뉴를 개발을 하신 거예요? 네. 네네. 좀 다른 메뉴들도 지금 개발 준비 중에 있고 또 하나 꽂히면 파는 성격이라서 배달 쪽이 좀 약한 거다. 배달 쪽이 좀 주력이 될 수 있는 메뉴도 지금 제가 하나 만들고 있으니까. 대표님이 요리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네.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가맹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을 때 사무실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다 하나씩 차려서 나가고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뿌듯한 거예요. 본사 직원이었는데 네, 본사 직원. 과장이 차렸고 저희 이사님도 차렸고 솔직히 본사 마진도 아직 알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나오니까. 직접 본점에서 보니까 와 이거 도전할 만한데 하면서 다 그러면서 차린 거죠. 실질적으로는 사가정역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2분이서 일을 해요. 점주님하고 주방 실장님. 그리고 금토일은 매출이 거의 150에서 200만 원 가까이 어떨 때는 200도 넘다 보니까 그때는 파트타임 알바를 그때 채용하고요. 정확하게 자기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 분석을 하고 인원 배정도 적정선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본사에서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가지고 그런 장점이 있죠. 매출이 꼭 굳이 5천 나와서 1,500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3,500 나와도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매장 상황에 따라서. 전주님이 저희 촬영하신다고 그러니까 몸소 지금 포장을 해갖고 오셔가지고 미나리 산장 알리고 싶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박수. 근데 왜 카메라만 켜면 말을 못해요? 카메라 우리 이거 우리도 이거 대표님이랑 지금 술 먹고 맨쪽에 버벅거리고 잘라달라고 그러고 그나마 몇 번 했다고 지금 그나마 여유가 조금 처음에 슈퍼바이저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이 전 매장에서도 요식업 일을 하다가 슈퍼바이저로 일을 했는데 직장인 월급으로 300만 원 받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돈 욕심도 많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연끌을 해서 장사를 해보면 나 혼자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음날 바로 퇴사하고 바로 차렸어요. 대표님도 허락해 주셨네요. 그래도 그 덕분에 유능한 인재를 제가 하나 잃었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 생각한 것보다 매출도 너무 잘 나오고 요식업 치고 일하기도 너무 편해서 저는 되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다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마진율이 정말 좋아서 제가 일하면 1,400 정도 가져가요. 창업한 지 3개월 됐잖아요. 네. 와, 근데 3개월 만에 어쨌든 매출이 그만큼 올라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광고도 하고 업체 맡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계속 신규를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엄청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걸 이제 제가 블로거들한테 쪽지를 막 보내요. 예를 들면 타이틀을 뭐 사가정 맛집 예를 들면 구이동 맛집을 치면 첫 단에 페이지에 뜨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막 쪽지를 보내요. 제가 식사권 무료로 드릴게요 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보내거든요. 그러면 한 100명 중 한 10명은 답장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글을 쓰면 상단에 꼭 노출이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효과가 좀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업무의 강도나 이런 건 좀 어때요? 뼈 삶는 거 말고는 힘든 거 없는 것 같아요. 짱키요? 그 사람들 게 제일 그래서 전 제가 해드려요. 직원들 힘들까봐. 아니 그렇게 뼈 쌓는 게 왜 힘들어요? 뜨거운 물로 하다 보니까 막 무겁거나 하는 게 괜히 아니라 불렀다? 더워요.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근데 끓일 때는 밖에 나가 있으면 아니 뼈를 한번 1차를 삶고 나면 저희가 뜨거운 물로 씻어요. 이제 그때 살짝 더워요. 무거운 들고 이러진 않아서 저 혼자도 하거든요. 들지 않아요? 안 들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뭐 여자들이나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무겁잖아요. 허리 다칠 수 있으니까 바로 렌즈에서 육수를 뺄 수 있고 세척을 할 수 있게 수도꼭지를 따로 달았어요. 핏물 빼는 거 이런 것도 일 아니겠네요. 네, 그냥 그 밸브 그 앞에 만들어져 있는 그것만 열면 물이 빠지고 물을 들고 붓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자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5평에서 매출 4,500이 나와요. 네, 와, 엄청 잘 나오네. 배달 포함해서. 배달 포함해서. 근데 배달. 첫 달은 배달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희는 뭐 15평 매장에서 복잡한 조리 과정이 없으니까 주방 평수가 최소하게 만들고 매장이 작다 보니까 테이블 개수를 조금 더 많이 빼서 매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구조고요. 고기를 보관할 냉장고 이외에는 뭐 라짐 렌즈 그리고 간택기, 식기세척기가 끝이에요. 저희가 장사가 잘 돼서 문제지 안 돼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뭐 45박스 기준으로 했을 때 뭐 40박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는 40박스 이상을 팔 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그걸 못 팔아서 재고에 걱정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8시에 솔드 아웃하면 진짜 기분 좋아요. 여기 점주님도 계시면 이제 전화 오죠. 그러면 고기 더 담을 걸.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 그 욕심 부려서 재고가 처지면 사람이라는 게 아까우니까 버리지 못하는 게 사람 습성인데 고기가 없으니까 못 팔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데이터를 만들어서 뭐 평일에는 150이면 150, 주말에는 뭐 250이면 250 이렇게 딱 그만큼만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만큼만 삶아서 소진하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고기 삶으시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게 좀 더 시너지가 나서 손님들 더 알아주시는 것 같고 다른 브랜드보다 더 맛있다고 하고 냄새도 없다고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점주님이 가져오신 건데 네네. 설명 좀. 반찬이고요. 네네. 요거는 소스류. 이건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뼈도리탕이라는 메뉴고요. 비조리로 네. 바꾼 겁니다. 근데 너무 잘 만들어주셨다고 느낀 건 2명이서 일하기 너무 좋은 구조예요. 일단 키오스크가 있어서 편한 것도 맞지만 제가 평일에 혼자서 홀을 다 보는데 만석이 차도 이 동선을 짜주시잖아요, 본사에서. 근데 진짜 혼자 일하기 수월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혼자서 뼈 삶고 나서도 혼자 홀 청소하고 오픈하고도 충분히 시간이 되고 또 그런다고 막 시간에 쫓기거나 힘들다 이러진 않아서 뭐 젊은 여자가 혼자서 창업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개월 했는데 누구나 할 수 있겠다. 나도 하면 남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일을 하는데 진짜 어려운 건 딱히 없어요. 근데 좀 재밌긴 한 것 같아요. 돈 버는 맛도 좋고 이렇게만 장사하면 원금도 금방 회수하겠구나 싶기도 하고. 제발 좀 빨리 하셔가지고 저 좀 안 괴롭히셨으면 맨날 전화 와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저거는 어떻게 해요? 저는 원금 회수하면 하나 더 차릴 생각은 있어요. 하나는 안정적으로 오토로 만들고 또 다시 제가 처음에 매장 오픈한 것처럼 또 자리 잡고 하면 한 3호점까지는 하지 않을까. 점주님은 진짜 악발이에요. 여자분이지만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쉬지 않고 일하거든요. 창업자들한테 되게 모범이 되는 사례거든요.
뭐 나이도 젊지만 저는 장사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급쟁이 300만 원 할 때 자영업에서 1000만 원 번다는 그만큼 그 고통이 있고 힘든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한번 하시고 항상 그걸 염두하셔가지고 저는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젊은 여성분들 자영업하면 꼭 추천하고 싶은 건 있어요. 여자 혼자도 정말 거뜬히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해보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한 만큼 많이 가져간다는 건 여기서 진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브랜드는 잘 되는 브랜드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맛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다 갖출 수 있는 브랜드가 미나리 산장이 됐으면 하고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저는 뭐 앞으로도 점주들과 항상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항상 열려 있으니 전화만 주셔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리 못한다고 겁내지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는 게요. 저도 요리 진짜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체인점은 레시피대로만 하면 되니까 겁먹지 말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도 안 될 거다, 뭐 남자가 꼭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해본 결과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거 멋있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나리 산장이 밥이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창업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창업 쇼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